81쪽에서 보실 내용은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한 2번, 3번 정도 반복이 될 때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힘드신 분들은 좀 이렇게 냅뒀다가 다음 과정에서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내용을 습득하시고요. 안 되는 내용을 너무 판다고 해서 갑자기 해결되고 그러는 경우보다는요, 반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처음에 혹시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반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드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은요, 좀 부동산학 개론 감각이 좀 뛰어난 분들은 한 번에 또 이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극히 정상이니까 너무 이렇게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한 번에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학 개론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개론에서 고득점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민법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좀 어려운 파트라서 이해되면 뛰어난 분, 이해 안 되면 정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상인지 뛰어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정상일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할당 효율적 시장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뛰어날지 정상일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기회가 되겠네요. 자, 일단 할당이란 말은 배분한다는 뜻이에요. 배분한다. 효율적이란 말은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뭐든지 똑같이 배분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정보 할당 효율적 시장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들어가기 전에 정보 할당 효율적 시장 말고 소득 할당 효율적 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가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득 할당 효율적 시장, 어떤 시장일까? 소득이 똑같이 배분되어 있는 시장을 말해요. 소득이 똑같이 배분되어 있는 시장을 소득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A라는 국가에 인구가 100명이 있고요, 소득이 1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의 소득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어떤 시장이냐면 1월 1일 날 100명 줄을 쫙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 1원씩 배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를 갖고 있는 시장? 1원만 갖고 있는 시장을 우리는 소득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원씩 있어요. 하지만 부자는 없어요. 모두 다 1원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없는 시장이 소득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없어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시장이 소득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있는데 그럼 소득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다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소득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정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만큼의 정보를 배분한 시장,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배분된 시장을 우리는 정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무엇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면요, 초과이윤이라는 게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보가 똑같이 배분되었으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정보 부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정보 비용이라는 것은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정보 비용은, 자, 잘 봐요. 정보 가치가 0이라면 정보 비용도 0이어야 되고요, 정보 가치가 1000이라면 정보 비용도 1000이 돼야 되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듣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0짜리 정보가 있대.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1000의 값어치가 있는 정보가 있대. 사람들이 그만큼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1000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1000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00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완전 경쟁 시장 하나랑 불완전 경쟁 시장 둘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한번 개념 접근을 시도해 보도록 합니다. 자, 갈게요. 가자. 자, 완전 경쟁 시장이 A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B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C예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두 개가 없어요. 아까 배웠는데 복습.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뭐랑이 없는 시장이라고 했었냐면, 완전 경쟁 시장은 뭐가 없어요? 정보 비용 없고요. 그다음 뭐요? 초과이윤 없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완전은 두 개가 없어요. 뭐랑이 없어요?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없습니다. 아니, 완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알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초과이윤이 없어요. 근데 정상이윤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갑시다. 완전은 뭐도 없고 정보 비용도 없고 또 초과이윤도 없어요. 근데 제가 방금 뭐가 없으면
초과인이 없으면 그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 하라 그랬어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완전은 무조건 뭐다?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초과인이 없어서.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완전은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완전은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입니다. 완전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은 뭐도 없는 시장이라서. 정보비용도 없고 절대로 초과이윤도 없는데 제가 초과인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할당효율적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완전에서는 초과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은 절대로 초과인이 없다. 완전은 무조건 뭐다? 할당이다. 그래도 된다고. 아시겠어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들 정상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뛰어나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불완전 가겠습니다. 불완전은 정보비용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불완전에서는요, 모르는 정보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알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하나 써놔볼게요. 만약에 정보 가치가 1000이야. 보고 있어요? 근데 완전에서는 지금 정보 비용 자체가 없다고 했지만 불완전에서는 정보 비용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잘 봐요. 정보 비용도 1000이에요. 해석합시다. 얼마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 1000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얼마 썼어? 1000 썼어. 남는 거 없어요? 그럼 불완전도 초과는 없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뭐예요? 할당효율적 시장이에요. 제가 방금 뭐만 없으면, 초과인만 없으면 할당효율적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불완전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뭐만 없으면. 물론 불완전은 둘로 나뉘어요. 자, 봅시다. 아까 정보가치가 얼마라 그랬죠? 자, 불완전 경제시장입니다. 정보비용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300의 비용을 지불했대요. 와, 이거 골 때립니다, 이거. 자, 보세요. 얼마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 1000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썼어? 300의 비용을 지불했지. 그럼 얼마만큼? 700만큼. 뭐가 생겨버리는 거지? 초과인이 생겨버리는 거지. 아니, 1000짜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300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700만 원만큼 초과인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럼 그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완전은 길이 하나밖에 없고요. 불완전은 2개의 길이 있습니다. 일로 오세요. 이 그래프를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해 못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빨간색으로 사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과. 빨간색 사과 보이세요? 이 빨간색 사과가 할당효율적 시장입니다. 뭐라고요? 할당효율적 시장. 그럼 제가 지금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한입 베어먹은 사과 보이세요? 아니, 제가 지금 연두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한입 베어먹은 사과 보이시냐고요? 한입 베어먹은 사과는 완전이에요. 동그란 사과는 뭐고요? 할당효율적 시장이고요. 한입 베어먹은 사과는요? 완전입니다. 포함관계. 뭐는 뭐에 포함된다. 좀 이상한데? 다시. 누가 누구에 속한다? 완전히 할당에 속하지. 아니, 할당은 있다만 하고 완전은 있다만 한데 할당이 완전을 포함하고요. 완전은 할당에 속하지. 맞아요? 그럼 대답하세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안 되긴 뭐가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되지. 뭐가 안 되지? 자, 보세요. 이게 할당이고요. 요게 완전이면요. 완전이 할당에 속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할당이 싹 다 완전인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얘 때문입니다. 얘 때문에. 파란색. 파랭이 요게 불완전이에요. 파랭이가 뭐라고요? 불완전. 자, 불완전은 정보 비용이 없댔어요? 있댔어요? 있어요.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있어도 뭐만 없으면. 초과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할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대답하세요. 어디 안에는요? 할당효율적 시장 안에는요. 대부분 누가 차지하지만? 완전히 차지하는 게 맞아요. 대부분 완전히 차지하는 게 맞는데 누구도?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물론 불완전은 할당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할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완전은 무조건 뭐고? 할당이고 불완전은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거 대답 한번 해보자.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랬어요? 불완전이랬어요? 불완전이고 독점 시장도 완전이겠어요? 불완전이겠어요? 불완전이겠지. 뭐 독점 시장은 당연히 불완전하겠지. 독점 시장은 판매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시장도 초과인을 못 얻었다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당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자 갑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하지만? 완전히 차지하지만 불완전 할당이 될 수 있고 불완전 할당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시험에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기만 나와봐 틀려버리겠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왔어. 바로 틀려버려. 바로 딱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도저히 안 되겠어서 38선을 만들었어요. 38선. 자, 지금부터 이 38선 넘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38선이에요. 자, 잘 보시고.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이 있고요. 정보 비용이 있는 시장이 있거든. 38선 넘으면 안 돼요. 자,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이 뭐야? 완전이에요. 정보 비용이 있으면 불완전이고요. 자, 그럼 누구랑? 완전이랑 불완전을 구분하는 네 글자는 뭐라고요? 정보 비용이라고요. 완전과 불완전을 구분하는 기준은 네 글자가 정보 비용이라고요. 그리고 초관이 없으면요? 할당이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들 방금 한 분이 38선을 넘으셨어요. 38선 넘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한 분이 지금 방금 38선을 넘으셨어요. 3초간 묵념할까요? 예. 좋아요. 좋은 데 가셨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초과연 가지고 얘기합니다. 초과연 없는 시장은요? 할당입니다. 넘으면 안 돼. 초과연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초과연은 이쪽 오른쪽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니까. 초과연 없는 시장은요? 할당이고요. 초과연이 있는 시장은 할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 네 글자는요. 초과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초과연이 없는 시장은 완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과연이 없는 시장에는 누구가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있을 수도 있고 불완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과이유는 완전 불완전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초과연이 없는 시장은 뭐요? 할당. 있으면 할당이 아닌 거고 정보비용이 없으면 완전, 있으면 불완전한 거예요. 초과연이 없으면 있으면 할당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완전은 뭐예요? 일편단심 할당이에요. 완전은요, 그 긴 세월을 하루같이 일편단심 할당이에요. 완전은요, always 할당이에요. 완전은요, 할당만 바라보고 있어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봐요. 할당 보이시죠? 할당은 싹 다 완전이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완전은 무조건 뭐지만, 할당이지만, 할당에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있을 수도 있고 불완전히 있을 수도 있어서 할당이 싹 다 완전이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조용합니다. 완전은 무조건 뭐지만 할당이지만 할당은 싹 다 완전인 게 아니다. 누구도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게 맨날 시험에 나와요. 맨날 나옵니다. 왜요? 맨날 틀리니까. 맨날 나옵니다. 왜? 맨날 틀리니까. 다시. 이거 사과가 뭐예요? 할당이에요. 한 입 베어먹은 사과는 뭐예요? 완전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꾸 이게 할당하고 완전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그 애플 그 아이폰 마크가 한 입 베어먹은 사과거든요. 그게 완전이야. 애플은 완전하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한 입 베어먹은 사과가 뭐라고요? 완전이라고요. 동그란 사과는요? 할당이고요. 누가 누구를 포함합니까? 할당이 완전을 포함합니다. 완전은 무조건 할당인가? 맞다니까! 소리 질러서 미안합니다. 좀 거시기해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방금 소리 지른 부분은 사과할게요. 괜찮아요? 예, 미안해요. 우리 또 수험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소리 지른다고 뭐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강의 처음 듣고 모를 수도 있지. 왜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클레임 막 걸고 고객센터에다가 이종호 소리 지른다고 막 클레임 막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전화 오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진짜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막 강의하면서 막 이렇게 강조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막 카리스마 있어 막 그러고 그랬다니까 옛날에는요. 요즘엔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른다고 막 지랄해요. 막 모를 수도 있지. 왜 소리 지는 선생이니까 알지 씨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빨리 현실 자각 타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합니다. 사과했으니까 고객센터 전화하지 마요. 죽는 수가 있어 진짜. 자, 아무튼 반드시 뭐는 뭐지만 완전은 할당이지만 할당이 싹 다 완전인 게 아닌 게 누구도 불완전도 누구도 부동산도 누구도 독점도 뭐만 못 얻는 순간 초과이윤을 못 얻는 순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할당은 누구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좀 잘 들어보실래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이다. 자, 보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이다. OX. X.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보세요. 뭐 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또 한 분이 38선을 넘으셨네요. 또 한 분이 38선을 넘으셨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가 없는 시장이지?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이 아니에요.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은 뭐예요? 완전해요. 있으면요. 불완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38선. 여러분들 옛말에 넘지 말아야 될 적정선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 넘지 마세요. 정보병이 없으면 완전 38선 왼쪽. 정보병이 있으면 불완전. 초과인이 없으면 할당. 있으면 할당이 아닌 거예요. 할당은 뭐가 없는 시장이에요? 초과인이 없는 시장입니다. 정보비용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완전은 무조건 할당입니까? 예. 할당은 싹 다 완전입니까? 아니요. 불완전히 할당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독점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뭐만 못 얻으면요. 초과인만. 그러니까 뭐만 못 얻으면 초과인만 없으면 정보 비용이 없고 있고 나발이고, 정보 비용이 없고 있고 나발이고, 완전이고 불완전이고 나발이고, 누구든지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뭐만 없으면, 초과인만 없으면. 정보 비용은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래요. 그게 정보 비용이 없어서 완전이냐, 정보 비용이 있어서 불완전이냐를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초과인만 없으면 누구에 넣어주겠다. 할당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여러분들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에요? 할당이 반드시 완전이에요? 불완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만! 나는 그 학원의 기억을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하면서 집으로 홀라당 가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 틀리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금장치 하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신 거 그대로 가도록 해드릴 테니까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대신에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완전 경쟁 시장. 시작. 몇 글자? 6글자. 따라해 주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 시작. 몇 글자? 7글자. 자, 여러분들 절 보고 대답하세요. 7인승 자동차에 6명이 탈 수 있다 없다? 있죠. 많이 어려워요 제가 하는 말이. 7인승 차가 있는데 6명이 탈 수 있냐고 없냐고. 있어요? 탔어. 몇 칸 남아? 한 칸 남지. 그 한 칸 누가 타는지 아세요? 불 타요. 누가 탄다고요? 불.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7인승 자동차 안에는요, 일단 누가 다 타 있고, 완전 경쟁 시장이 다 타 있고, 나머지 한 칸 남잖아, 그지? 거기 누가 타요? 불까지 타요.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7인승 자동차에는요, 완전 경쟁 시장은 다 들어와 있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한 놈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6인승 차에 7명이 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당이 완전히 되는 건 아니에요. 완전은 할당이 되지만, 완전은 반드시 뭐가 되지만, 할당이 되지만, 할당이 완전히 될 수는 없다고요. 이해하셨어요? 7인승 6명이 탈 수는 있지만 6인승에 7명이 탈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실컷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쌤 좀 낑기가 타면 좀 끼어서 이렇게 즉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7인승 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7인승 자동차 안에는 완전 경쟁 시장 6놈이 다 타 있고 불 타 있습니다.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아예 속해 있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에 들어올 수 있다. 일부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혹시 못 외울까 봐 내가 완전 경쟁 시장 옆에다 6을 써놨어요. 못 외울까 봐. 할당 효율적 시장 옆에다가 7을 써놨습니다. 이거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선생님 6 이거 뭐야 6 이거 7 이거 뭐야 7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완벽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가보자. 이것만은 꼭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이것만은 꼭만 보셔도 돼요. 자, 가자. 약성에서 과거 안 돼요. 약성에서 과거 안 돼요. 정상이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약성에서 과거 안 돼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약성에서 과거 안 돼요. 정상이윤. 현재 또는 미래 안 돼요. 초과이윤. 중강성에서 과거 현재 안 돼요. 정상이윤. 미래 안 돼요. 초과이윤. 강성에서 모든 정보 다 안 돼요. 정상이윤. 초과이윤은요 안 돼요. 그럼 뭐랑은 없지만, 정보비용과 초과이윤은 없지만 정상이윤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오케이? 완전 경쟁 시장은 세 가지 효율적 시장 중 어디에 가장 유사합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에 가장 유사합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만 존재하지 않으면 됩니까? 초과이윤이 없으면 돼요. 정보 비용은 없어야 돼요. 있어도 돼요. 있어도 돼요. 뭐만큼의 뭐를 지불해요? 정보 가치만큼의 정보 비용을 지불해서 정보 비용이 있어도 뭐만 없으면
초과액만 없으면 할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은 언제나 할당인가요? 예, 할당이 싹 다 완전인가요? 그건 아니죠. 불완전 독점 부동산도 초과액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당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요즘은 불완전 독점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불완전 독점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번에는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교재 페이지 82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2쪽. 자, 제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입니다. 정보의 현재 가치. 줄여서 정보 가치라고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고 계시는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은요. 29회 때 시험에 한번 뜨고 30, 31, 32, 3년 연속 쉬었다가 33회 때 떴어요. 그리고 34회 때 한번 쉬었다가 이번 시험 그러니까 35회 시험에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정보 현재 가치는 2년 연속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 36회에는 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도 알긴 알아야겠기에 정보 현재 가치가 뭔지를 알기 전에 우리 뒤에 가시면 미래에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계수가 있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 그래요. 일시불의 현가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 구하는 공식은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에요. 근데 말이 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지. 이거 엄청 쉬운 공식입니다. 보통 그 금리, 수익률은 10% 나와요. 10%는 0.1이거든요. 그러면 1 플러스니까 1.1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1.1. 1년이면 1.1에 1승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2년이면 1.1에 2승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10%에 1년이면 금액을 뭐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1.1에 1승으로. 혹시 10%인데 2년짜리를 현재 가치로 땡긴다 그럴 때는 1.1에 뭐로 2승으로 할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이렇게 요걸 가져오시면 돼요. 요거 저기 계산기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계산기를 준비하실 때 유의할 점은요. 그 카시오 계산기 안 돼요. 카시오예요? 카시오예요? 아니면 돼요. 카시오 아니면 되고 공학용 계산기도 저는 반대입니다. 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계산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계산기는 그 다이소 계산기거든요. 다이소에서 3,000원 또는 5,000원 주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입하실 때 유의할 점은요. 0 2개짜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0 2개짜리. 0 2개짜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1억, 10억을 치기가 용이해요. 0 2개짜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GT라고 있습니다. GT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GT가 그랜드 토탈 기능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GT 활용법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구입하실 때는 카시오 계산기 말고 일반 계산기, 쌀집 계산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카시오는 안 돼. 일반 계산기를 준비해 주시고 계산기 안에 00 이렇게 0 2개를 한꺼번에 누르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GT 그랜드 토탈 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다이소가 가까이 있는 분들은요. 제 계산기 모델 넘버 A1 다시 020349 020349 계산기고요. 요 계산기를 그대로 가져오셔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요 계산기가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계산기 구입하실 때는 3,000원짜리니까 2개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렇게 중간에 배터리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2개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살 때 2개 정도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000원짜리 계산기는 요보다 기능이 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2,000원을 더 주고 그 계산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3,000원짜리 계산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다이소 저기 매장에 가셔서 잘 없는 분들은요. 이렇게 그 다이소 온라인 저기 있더라고. 어플 다운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작년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계산기를 1,000개 샀어요. 이걸 갖다가 1,000개 사서 300만 원 썼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다 줬거든요. 이렇게 줬는데 그 올해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제가 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뒤에 스티커 이렇게 제 사인 스티커 붙여서 이렇게 드렸었는데 올해는 계산기 가져오시면 제가 사인 스티커는 드릴게요. 사인 스티커는 드리는데 저 계산기를 사서 드리기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아져 가지고요. 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을 좀 다른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이소와 저는 아무 관계 없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제가 이쯤 되면
실제로 제가 요 강의하고 나면요. 요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 다이소에서 요 계산기 품절 사태가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강의니까. 그러니까 품절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쯤 되면 다이소 연락 한번 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보고 있나? 그래서 다이소 그래도 적어도 100만 원짜리 상품권 정도는 하나 주고 해야 돼. 이렇게 오랜 기간 다이소를 광고해 주는 데가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이소 마케팅팀 분발하세요. 근데 마땅히 대체제가 없어 나도. 이게 다이소가 제일 싸고 가성비가 좋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다이소 계산기 준비해 주시면 제가 계산기 활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개짜리 GT 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일단 출발 한번 해볼게요. 어느 지역에 1년 후, 1년 후가 낫죠. 1년 후. 그리고 10%.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는데, 신도시가 들어서면 이 땅은 8,800만 원이 되어버리고, 신도시가 안 들어선다면 이 땅은 6,600만 원이 된대요. 근데 투자자의 요구 승인은 10%고 신도시가 들어설 확률을 50%로 가정하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신도시가 지금 무슨 확률? 들어설. 그러면 혹시 안 들어설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안 들어설. 이것도 50%지 뭐. 맞아요? 그럼 들어설 확률이 60%면 안 들어설 확률은 몇 프로? 40%가 되겠지. 이거 토지 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드릴게요. 8,800 몇 퍼? 50%. 플러스 얼마? 6,600? 50%. 나누기 1.1 때려줘야 됩니다. 몇 년 후고? 1년 후고 요거 중에 10%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요. 자, 그래서 들으세요. AC가 뭐야? 모르죠. AC는 올 클리어. 앞에 연산 과정을 다 지워버리겠다. 그게 AC예요. 여러분 중개사가 되실 분들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온 옆에 AC가 있거든. AC가 뭐라고? 올 클리어. 이거 계산기 어떻게 입력하냐면 편하게 들으세요. AC 한 다음에 8,800 곱하기 50%를 때려. 그럼 계산기 얼마가 뜨면 4,400이 뜬다고. 그 위에다가 바로 쳐야 돼. 그 위에다가 바로 6,600 곱하기 50%를 때려. 그럼 계산기 얼마가 뜨면 3,300이 뜨거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를 때리냐면 GT를 눌러. 그럼 지가 알아서 요 연산과 요 연산을 대준다니까. 그게 GT예요. GT 없으면 이거 쓰고 메모해놓고 이거 쓰고 메모해놓고 메모한 값을 두 개를 더해야 되거든. 시험장에서 그러면 절대 안 나.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계산기를 어떻게 한다고 시작. AC 8,800 곱하기 50%, 6,600 곱하기 50% GT. 그럼 지가 알아서 대준다고. 나누기 얼마? 1.1은. 그럼 이 땅 얼마? 7천. 얼마? 7천. 현재 이 땅 얼마짜리다? 7천짜리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제가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백이 있다고,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전화 한 통이면 여기 지금 이 지역에 신도시 들어서는지 안 들어서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화 한 통 했어요. 그랬더니만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에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0% 들어서는데 100%. 100%래. 자, 그럼 지금 저한테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게 100%짜리가 정보가 있습니다. 가자. 확실하다면 8,800 대량률 100%. 6,600 빵퍼 1.1 나옵니다. 얼마? 8,000. 오케이? 그래서 계산기라고 적혀있는 부분은요. 계산기를 그대로 치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자, 8,000. 자, 그러면 신도시가 100% 들어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얼마 더 벌어갈 수 있을까? 방금 확실할 때 얼마예요? 8,000. 불확실할 때 얼마였어요? 7,000. 1,000만 원 더 벌어갈 수 있어요. 그럼 신도시가 100% 들어선다는 정보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냐면 1,0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 유명한 정보의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정보의 뭐요? 현재 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작. 확실한 경우에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한 경우 현재 가치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이걸 갖다가 단순한 식이 바로 밑에 있는 식입니다. 갈게요. 이걸 정보 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계산을 한 방에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무슨 가치에서? 실현 가치에서 무슨 가치를 빼고? 미실현 가치를 빼고 돈을 두 개 뺀다고. 그다음에 무슨 확률을 곱한다? 미실현. 이게 중요한 거야. 시험에서는 맨날 들어설 확률만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곱할 때는 무슨 확률을 곱한다고? 미실 확률을 곱한다고. 그 다음에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하면 답이 한 방에 구해집니다. 위에 거 안 하고도. 그러면 얼마에서? 8,800에서 얼마 빼고? 6,600 빼고 몇 프로 곱하고? 이 50%는 들어설 확률이에요? 안 들어설 확률이에요? 안 들어설 확률. 이번엔 같기 때문에 50%야. 나누기 얼마? 1.1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 코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답합니다. 돈 두 개 뭐하고? 빼고. 뭐를 곱하고? 안 들어설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뭐로 나눠주냐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줍니다. 오케이? 근데 이 나눌 때 1년짜리는 는 한 번만 눌러주면 돼. 1년짜리는 뭐야? 는.
2년짜리는요. 는 하시면 돼. 나누기 1.1, 나누기 1.1 할 필요 없다니까. 지가 알아서 는 하면 몇 승? 1승. 는 한번 더 하면 2승. 그럴 리는 없겠지만 3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보냐면요. 빼고 안 들어서 확률을 곱하고 1 플러스 R은 N수로 나눌 때 나누기 1.1 는 하시면 됩니다. 4년짜리 는 5년짜리 네네 선생님 는 하시면 5년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빼앗나 는 1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 2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요 빼앗나 는 5년짜리요 빼앗나 는 하시면 5년짜리 정보 현재 가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돈 2개 빼고 뭐를 곱하고 안 들어서 확률을 곱하고 1.1로 나눌 때 1년짜리는 나누기 1.1 는 2년짜리는 나누기 1.1 는 3년짜리는 나누기 1.1 는 4년짜리는 는 5년짜리는 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문제 갑니다. 다 죽었어. 자 갑시다. 잠깐만 고개를 들어서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12월 달에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계산기에 금액 입력하는 거, GT 기능 활용하는 거 이런 걸 특강을 한번 할 건데 이 특강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그 장차 공인중개사가 되실 분들이 계산기에 저기 6억 5천만 원 못 치는 경우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계산기에 6억 5백만 원, 3억 250만 원 못 치는 경우 많습니다. 6억을 어떻게 치냐면 6억은요. 계산기에다 대고 6 누른 다음에 뭐 누른 다음에? 6 누른 다음에 0 2개짜리 4번 눌러주면 돼요. 0 2개짜리 몇 번? 4번. 이게 6억이에요. 6 한 다음에 0 2개짜리 4번. 0 8개가 6억이에요. 근데 간혹 시험에서는요. 6을 누르는 게 아니라 6억 5백만 원을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요? 6억 5백. 상식적으로 중개 실무에서 6억 5백을 누르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자격증 따서 그 공인중개업을 하시면 중개사를 하시게 되면 그 중개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아. 좁다? 근데 내 손님 2명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몇 명? 나까지 3명. 물건지에서 계약서를 쓰거든. 저쪽 손님 쪽 거기서 또 중개업자 1명 와. 그리고 그 부부니까 2명 왔어. 그리고 애까지 2명 데리고 왔네. 애를 맡길 데가 없었나 봐. 그럼 여기 5명, 여기 3명, 8명. 8명이 그 복잡하게 사무실에 있다고. 근데 계산기에 내가 6억 5백을 쳐야 돼. 근데 못 쳐. 8명이 보고 있고. 6억 5백을 눌러야 돼. 벌벌 떨면서 못 눌러. 계약 직전인데. 6억 5백을 어떻게 누르냐면요. 저 따라 하셔야 됩니다. 6억 5백은요. 저 따라서 6억 0천 5백만 원. 이렇게 누르는 거야. 3억 250만 원. 3억 250만 원 어떻게 누르냐면 따라서 3억 0천 250만 원. 그럼 저 보시고 7억 9만 원. 7억 9만 원. 자, 7억 9만 원 어떻게 친다? 시작. 7억 0천 0백 0십 9만 원 이렇게 누르는 거야. 안 되겠다. 다시 가자. 7억 9만 원 어떻게 누른다고? 시작. 7억 0천 0백 0십 9만 원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일로 와보세요. 몇 년짜리고요? 2년짜리고요. 이자료 몇 프로인데? 10%인데 뭐를 구하래요?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하래요. 대답하세요. 개발될 가능성이 몇 프로예요? 40%. 그럼 안 개발될 가능성은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다 60%를 써놓는 게 핵심이라고요. 이것만 되면 이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 컷. 정말 여러분들 제가 계산 문제 10개 나올 거거든요. 10개 나올 건데 약속드리겠습니다. 3문제를 10개 중에 3문제를 30초 안에 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0개 중 3문제를 30초 안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문제 푸는데 1분 30초. 답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빼, 안, 나, 는으로 풉니다. 뭐라고요? 빼, 안, 나, 는. 이걸 위해서는요. 계산기에 돈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가자. A씨부터 누를게요. 자, 가자. 어떻게 해요? A씨 시작. 6억 0천 5백만 원. 맞아요? 빼기 얼마요? 3억 0천 250만 원. 맞아요? 곱하기 몇 퍼? 60%. 나누기 뭐요? 1.1 는 끝. 이게 답이에요. 이거 쓰고 계신 분 여기 있잖아. 뭐야? 시작. 6억 0천 5백만 원 빼기 3억 0천 250만 원 곱하기 60% 나누기 1.1 는 누르시면 답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하고요?
빼고요. 두 번째는 뭘 곱하고요? 안 들어설 확률을 곱하고요. 세 번째는 1 플러스 R인성으로 말한다. 나 누시면 됩니다. 빼, 안 나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빼, 안 나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집어보시고. 여러분들 뭐 할지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몇 년짜리고요? 2년짜리고요. 뭘 구해야 돼요?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정보 현재 가치 한 방에 구하는 법 어떻게 구한다고 시작.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빼, 안, 나, 는으로 푸는 겁니다. 시작. A씨 12억 1천만 원. 여러분들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계산기에 12억 1천만 원을 못 때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이 10억이 다 넘어가는데 12억 1천만 원을 못 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기 잔금 칠 때 중개 보수 깎이는 거야. 그래서 그 의뢰인이 서비스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거 몇 개 보여주고 뭘 중개 보수를 많이 달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 어떤 중개업자들은요 중개 보수를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거기 지날 때마다 파리바게트에서 빵 사서 막 덕분에 돈 벌었어요. 아 그때 너무 잘 샀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돈부터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12억 1천만 원에다가 얼마를 빼고요 4억 8,400만 원을 빼고요. 오케이? 몇 프로 곱하고요? 그렇지. 이게 핵심이야 이게. 45% 곱하면 다 죽는 거야 진짜. 50% 곱하고 나누기는 뭐요? 1.1 는 하면 계산기에 3억 3천만 원 딱 찍힙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치 오차도 없이 지금 계산기 없어서 그런데 A씨 12억 1천만 원 빼기 4억 8,400만 원 곱하기 55% 나누기 1.1 는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요 제 교재 보면서 저의 꼼꼼함에 저희 세심함에 아마 혀를 내두르시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늦는 이런 거 좋지 않나? 안 좋아요? 예. 이번 3번 이거는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요 10초도 아니야 8초쯤 됩니다. 8초쯤 왜냐하면 1년짜리라서 늦는도 아니잖아. 그러면 A씨 어떻게 시작? 14억 3천만 원 빼기 8억 8천만 원 곱하기 40% 나누기 1.1 는 이 넣는 함도 절대 안 나요. 1년짜리이기 때문에 는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14억 3천만 원 빼기 8억 8천만 원 곱하기 40% 나누기 1.1 는 누르면 답은 2억 원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정보 현재 가치는요. 안타깝게도 올해 또 나올 수는 나왔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습니다만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만은 패턴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런 게 있다 정도를 기억을 하시고 한 장을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84로 갑니다. 84로 가시면 여과현상이 나오는데 여과현상 자, 여과현상은 주택의 어떤 질적 변화, 가구의 이동, 침입 천이 현상, 공가의 발생 이런 것들이 여과현상인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여가와 무슨 여가가 있나요 보니까 하향여가와 상향여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여가현상을 보기 전에 상향여가를 뭐라고 부르고 하향여가를 뭐라고 부르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 하나 있거든. 저 보세요. 주택은 신축주택이 있고 중고주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신규주택은 누가 수요하려고 하겠습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중에서. 고소득층. 중고주택은 저소득층.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 once upon a time 주택이 하나 있는데 주택이 새로 지어졌어요. 여러분들 논의 편의를 위해서 이 주택의 수명은 20년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몇 년? 출발할게요. 누가 살까요? 고소득층이 살아요. 여기서 쌤 여기 누가 살지 내가 어떻게 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깔았던 대전제가 신규주택은 고소득층이 살고 중고주택은 저소득층이 사용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누가 살아요? 고가 살아요. 주택 수명이 몇 년인데? 20년인데 10년쯤 지나요. 그럼 별이 없어지겠죠. 그럼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이 되어버린다? 중고주택이 되어버립니다. 고소득층 떠납니다. 누가 들어와요? 저소득층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이걸 네 글자로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필터링 다운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절 보시고 이 주택에 누가 살아요 이제는? 저소득층이 살아요. 아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10년이 더 지나요. 아까 수명 몇 년이라 그랬지? 20년. 그럼 이제는 이 주택의 수명이 만료되어 버린 거예요. 만료되면 어떻게 되죠?
재개발, 재건축, 별 생기지. 그럼 누가 들어와요? 고소득층이 들어오죠. 이건 네 글자로. 상향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요? 이렇게 되지. 별과 함께 고가 살고, 별 없어지면서 하향여가. 그럼 별 없어진 채로 누가 살고, 저가 살고,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상향여가 순환되는 것을 여가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가현상은요, 시험에서 일단 첫 번째 틀리게 내는 게 뭐냐면, 상향여가라는 단어와 하향여가라는 단어를 틀리게 내요. 와, 이거 틀리면 진짜 골 때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골 때립니다, 진짜. 저 보세요. 저 따라하세요. 자, 이 고소득층. 손 꺼내서 따라하세요. 따라하기 싫어요? 하지 마요, 그러면. 자, 고소득층. 저소득층. 자, 고가 쓰던 주택이 저사용으로 바뀌었어요. 화살표시 어디서 끝났죠? 아래서 끝났죠? 이거 하향여가요. 저가 쓰던 게 고사용으로 바뀌었어요. 화살표시 어디서 끝났죠? 위에서 끝났죠? 이거요. 상향여가.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 놓으신 분들은요, 처음 배우고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려요. 근데 글자로 배워놓는 분들, 자, 고가 사용하던 게 저로 바뀌었어요. 저 사용하던 게 고로 바뀌었어요. 이거 각각 무슨 여가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무슨 여가였지? 그런다니까요. 쓸데없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따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녀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공인중개사 학원을 여러분들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쌤들은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강의만 했잖아요. 그죠? 강의만 했는데, 저는 공인중개사 학원을 10년 동안 운영해 봤어요. 원장. 네? 공인중개사 학원을 10년 동안 운영해 봤고, 공인중개사 관련 사이트, 공인중개사 동영상 사이트를 그거 하면서 10년 동안 운영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보다 수험생들하고 상담 이런 걸 더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등록도 시키고 합격자 모임도 주관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강의만 해요. 그거 학원 해가지고 내가 망했겠어요? 돈 많이 벌었겠어요?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학원에서.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계산기를 사기는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학원은 사업을 해봤던 사람인데,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이렇게 애들한테 학원에 가서 이렇게 머리수 채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학원을 이렇게 많이 안 다녀요. 우리 둘째도 2군데만 다니거든요. 지가 다니겠다 그래요. 다니겠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안 다녔다 그랬더니 절대로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이렇게 학원 수업을 듣는 사람들 보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학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을 절대로 학원 안 보냅니다. 여러분들 머리수만 채워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학원 보낼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얘가 학원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할까? 그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철저하게 DNA입니다. 철저하게 DNA입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하잖아, 애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하잖아, 당장 내일부터 학원 끊으시기 바랍니다. 애를 갖다가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라는 걸 절대로 안 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학원비 아깝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무서운 얘기를. 동네 보습학원의 학원에는요, 학원비를 사실 그만큼 받아서는 안 되고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되는데 왜 그 금액이 형성되어 있냐면요, 몇 명 학생들이 대학 가는데 걔들이 얘들 학원비를 추가적으로 더 내주는 거예요. 에? 무서운 얘기지. 자,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도요, 학원비를 이만큼 받아서는 안 돼요.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되는데 왜 이 금액으로 유지가 되냐면요,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합격하시는 분들 학원비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내놓고 있는 거예요. 따라 하든지 말든지. 자, 보세요. 네. 나는 학원비를 보태주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의 덕을 봐서 이 학원비로 합격하는 사람이냐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내가. 자,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층형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여가죠? 하향여가고, 저가 쓰던 주택이 고사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상향여가. 요게 여가현상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예요. 여가현상에서는 결국 이게 무슨 여가인데 하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무슨 여가가 일반적이겠어요? 하향여가 일반적이에요.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낡아서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하향여가 일반적인데, 상향여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고가 쓰던 게 조로 바뀌면 하향여가, 저가 쓰던 게 고로 바뀌면 상향여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가현상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살게 돼 있어? 저의 사용으로 바뀌었으면 하향여가, 고의 사용으로 바뀌었으면 상향여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고가 쓰던 걸 고가 쓴다고 해서 상향여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가 쓰던 걸 저가 쓴다고 해서 하향여가로 하지 않습니다. 여가현상은요, 가구가 이동돼야 됩니다. 가구가 이동.
그러니까 고 쓰던 게 저 사용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저 쓰던 게 고 사용으로 바뀌어야지 여가현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쉬었다가